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심화적인 부분, 구문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관계 부사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동의 개념이죠. 이동의 개념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에는 연결장치라는 게 있다고 했고요. 이 연결장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뒤에 명사구를 가지고 오는 존재이고, 두 번째는 뒤에 절을 가지고 오는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 명사구를 가져오는 녀석들은 그냥 깔쌈하게 전치사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절을 가지고 오는 녀석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접속사였고 두 번째는 WH 단어더라. 근데 이 WH 단어는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뉘니 첫 번째는 의문사요, 두 번째는 뭐다? 관계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접속사와 WH 단어를 가르는 기준이 있으니 그게 뭐냐? 접속사는요, 뒤에 빈 자리가 없고요. WH는 빈 요소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관계사의 뒤에는, 관계사가 이끌고 있는 절에는 무언가 한 곳 빈자리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 이 빈자리라 함은 일반적인 문장 구조상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즉 문장 성분이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가 사라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뭐였다? 관계대명사였다.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가 뭐라고 외우라 그랬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진다? 명사가 빠진다. 근데 이 명사는 문장 내에서 뭐로 사용이 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 이 주목보 같은 친구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문장 성분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펜이 잘 인식이 안 되네요. 이러한 문장 성분이 빠져있는 문장을 우리는 어떤 문장이라고 부르겠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왜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진다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입니다. I lived in it. 나는 거기에 살았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보니까 the house라는 존재와 it이라고 하는 존재가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관계사절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이 겹치는 부분을 상응하는 관계대명사, 사물이라면 which, 사람이라면 whom으로 바꿔주고, 자, 이 두 절이 연결이 될 때 이 두 번째 절이 관계사절이 돼야겠죠. 왜? 관계사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제가 관계사절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계사를 어디로 보내줘야 돼? 절의 맨 앞, 절을 이끌 수 있는 위치로 보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다시 한번 써볼게요. This is the house.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어야겠죠. Which I lived in.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쵸? 보니까 원래는 이 전치사 다음에 it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었는데 새로 만든 절에는 어때요? it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리고 절 관계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절 관계를 나눠보면 which부터 in까지를 괄호치고 the house를 수식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in 다음에 나오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가 되었으니 이 목적어는 무슨 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목적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 목적격을 가지고 있던 녀석이 관계사가 되어 이동을 했으니 이 which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 수밖에 없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이동해서 빠져나온 거죠. 다시 짐 싸들고 이동해서 빠져나온 거라고. 이동을 한 것이니 이 자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빈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관계된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지고 목적격 관계된 명사 뒤에는 목적격 명사, 즉 목적어가 빠져야 된다라는 규칙이 성립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개념이긴 하지만 이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 원래는 전치사 in의 목적어였던 부분이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전치사는 항상 목적어랑 같이 쓰였잖아요. 전명구, 전명구. 왜 전명구라고 불러? 전치사 다음엔 항상 명사가 있으니까 전명구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명사의 짝꿍은 누구란 뜻이야? 전치사도 짝꿍이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명사만 앞에 보낼 게 아니라 이 전치사도 같이 앞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 오케이? 그럼 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This is the house. 전치사도 같이 이동하면 in which I lived.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또 문장 분석해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하나의 관계사처럼 기능하고 있고요. 얘가 이끄는 절이 하우스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보니까 lived 다음에는 원래 전치사 구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전치사 구가 사라져버렸죠. 근데 전치사 구는 보통 어떤 품사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부사류로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사적 기능을 하던 전치사 구가 BP라고 쓴 겁니다.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 구가 빠져있다. 즉 부사류로 사용되던 것이 빠져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전관대 대신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 온다. 오케이? 그리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로 부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관대 뒤에는 부사어가 빠진다 라는 식으로도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 사용이 되는데 부사는 문장 성분으로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빠지더라도 이 문장은 불완전한 절이라고 불리지 않고 어떤 절이라고 부른다? 완전한 절이라고 불린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볼게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일종의 부사로 사용이 된다며. 그쵸? 그렇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하나의 부사로 바꿔버리면 어때? 그쵸?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그냥 there, here 같은 부사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하나의 부사로 바꿔버리자고. 그게 뭐야?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을 써볼게요. This is the house where I lived. 이렇게 보더라도 똑같이 뒤에는 부사어가 빠져 있고요. 관계부사 where부터 끝까지가 house를 꾸며주는 구조. 이해가 다 되죠? 오케이? 아, 그렇다면 우리 관계부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 관계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져.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부사가 빠져도 문장은 완전해. 그래서 관계부사 뒷문장은 완전해.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원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였었잖아. 전치사구, 전명구였었잖아. 근데 이 전명구는 주로 부사적으로 사용이 됐었지.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건 뒤에 전명구가 빠져있다는 뜻이고 전명구가 빠져있다는 것은 주로 부사류로 사용되던 것이 빠져있다는 뜻이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where, 관계부사와 사실상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뒤에 부사적 어구가 빠져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저랑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 remember the place. We met first at the place. 나는요, the place,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We met first. 우린 처음 만났어요. At the place. 그 장소에서 처음 만났어요. 자,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여기에 똑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그냥 the place만 which로 바꿔가지고 which we met first at 이라고만 써도 되겠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한 번에 앞으로 이동을 시켰어. 이동을 시키니까 지금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빠져있는 빈자리, 즉 부사류가 빠져있는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다? 완전한 절이다.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적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완전한 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런데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더 줄여.
얘가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관계 부사로 바꿔버리면 where we met first. 똑같이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보니까 we met first. we met first. 뒤에 구조도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항상 전관대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관계부사를 전관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둘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관계부사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는요,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랑 완전히 똑같아요. The day I submitted my assignment was Monday. when부터 괄호 닫은 데까지가 the day를 꾸며주고 있고요. I submit이면 제출하다죠. my assignment, 내 과제를 제출했던 the day, 그날은 was Monday, 월요일이었습니다. 똑같이 뭐뭐 니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뭐뭐 니은이라고 해석되는 거 보니까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관계부사는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where도 한번 볼까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We want a peaceful park where everybody can rest. 우리는요, 원하고 있습니다. A peaceful park. 평화로운 공원을 바라고 있어요. 어떤 공원인데 where everybody can rest. 모두가 rest, 쉴 수 있는 공간이요. why도 한번 볼까요? There's no reason. 이유가 없습니다. Why I have to do that.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뭐뭐 니은으로 형용사절처럼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I can teach you how you can install the program. 나는요, can teach,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형식 동사네 you, 너에게 how you can install the program.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을지를. how부터 프로그램까지가 직접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네요.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고 있다는 건 지금 무슨 절로 쓰고 있다?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관계부사에 속하는 how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뭐래? 명사절을 이끌 수 있대요. 이거 뭔 소리야? 분명히 앞에서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녀석이라고 해놓고 왜 지금은 명사절을 이끌고 있다고 하지? 자, 관계부사는요, what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선행사가 있을 거고요. 이 뒤에 관계부사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뒤에는 관계부사가 이끌고 있는 절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관계부사라고 하는 녀석은 되게 독특해서요. 선행사가 있고 관계부사가 있잖아요.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 선행사를 생략시키고 쓸 수도 있고 관계부사를 생략시키고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선행사를 생략시키고 쓸 수도 있고 관계부사를 생략시키고 쓸 수도 있습니다. 관계부사를 생략시키고 쓰는 경우는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이미 배웠거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두 번째, 목적격 관계는 생략 가능하다. 세 번째, 관계부사는 생략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제가 일반화시켜서 제한적용법의 관계사절을 이끄는 관계사 중에 뒤에 주어 동사의 정상어순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2번은 그렇게 놀랍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1번이죠. 모두 생략이 가능하다고? 선행사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 선행사가 생략 가능한 부분, 제가 what과 비슷하다 그랬죠? 왜 비슷해? The thing that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치고 동사부터 시작하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the thing that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 뭐라고 써? what이라고 쓸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선행사가 합쳐져서 what이 된 거지. 그쵸? 사실상 그런데 관계사가 the thing까지 흡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관계부사도 한번 볼까요? 관계부사랑 선행사랑 같이 있는데 선행사만 나가리 됐어. 그럼 다르게 말하면 관계부사가 선행사를 포함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비록 얘는 대시나 위치였던 게 what으로 아예 바뀌어버렸고
관계 부사는 지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됐죠? 됐죠? 둘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해져 버린 이 문제가 뭐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무슨 절이었어요? 명사절이었죠. 그쵸?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 부사절도 무슨 절로 쓰일까? 명사절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B 지울게요. 그런데 관계 부사만 생략시킨 경우엔 뭐로 쓰인다? 형용사절로 쓰인다는 거예요. 왜?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있으니까요. 아, 어렵다. 어려워할 거 없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관계 부사는요, 형용사절도 이끌 수 있고요, 명사절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선행사가 생략이 되면 선행사가 생략이 되면 명사절을 이끄는 거고요. 마치 관계대명사 what처럼. 선행사가 생략되지 않으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관계부사가 생략이 됐든 생략이 되지 않았든 똑같은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how는 조금 특이한 친구입니다. 왜 특이한 친구냐? how는요, 보통 선행사로 the way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how랑 the way는 반드시 같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the way는 선행사고 how는 관계부사인데, 선행사와 관계부사는 원래 같이 쓰일 수 있는 게 기본값이잖아요. 그런데 관계부사 how 같은 경우에는 둘이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the way를 삭제하고 how만 사용하거나 how를 삭제하고 the way만 사용해야 됩니다. 혹은 how 대신에 in which나 that 같은 것으로 바꿔 쓰게 되면 the way랑 함께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아무 때나 how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절대로 둘이 같이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선행사를 생략할 경우에는요, how는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선행사를 생략해버리고 나면 in which나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포인트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래에 있는 설명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할게요. when은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낼 때, where은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 그리고 장소로 여겨질 수 있는 좀 공간감이 있는 개념들, 점, 경우, 사정, 상황 같은 뭔가 상황적인 것들도 where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in which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낼 때는 why를 사용하고요, 방법을 나타낼 때는 how를 사용하게 되는데, the way how, a way how로는 사용되지가 않는다. 반드시 한쪽을 생략시켜 사용해야만 한다. 라는 게 여기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요, 선행사나 관계부사의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는 선행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 아래는 관계부사가 생략되는 경우인데, 보니까 되게 데이터를 좁혀놨죠. the time은 누구랑 짝꿍? when이랑 짝꿍. the place는 누구랑 짝꿍? where랑 짝꿍. the reason은 누구랑 짝꿍? why랑 짝꿍. 자, 여기 설명대로만 가면 선행사 중에 생략 가능한 건 when 앞에 있는 애, where 앞에 있는 애, why 앞에 있는 애밖에 없죠. 그쵸? 아래 것만 보면 when하고 why만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교재마다 조금 설명이 달라집니다. 자, 볼게요. how는 조금 경우가 다르죠. 무조건 둘 중 하나 생략했어야 되니까. 중요한 건 where인데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생략 가능한 것들을 적어보니까 when, why, how는 무조건 다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where 같은 경우에는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교재가 많아요. 그런데 where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는 교재들이 있으니 somewhere, anywhere, everywhere, nowhere, nowhere이래. nowhere 이런 것들, 혹은 the place 이런 일반적인 장소 같은 것들 뒤에 나오는 where는 생략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교재에서는요, where를 생략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즉, 우리가 알 필요 있다 없다? 별로 없다. where는 굳이 생략하지 말고 그냥 쓰자, 우리가 쓸 때는. 근데 독해 상황에서는 where이 빠져있든 안 빠져있든 그런가 보다 하자. 됐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선생님께서 짚어주셨을 때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다 보았다면 이제 관계 부사에 대한 개념도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의 흐름도 보면서 약간 암송하듯이 가볼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진다. 따라하세요. 관계 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진다.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문장 성분이 아닌 게 빠져도 완전한 절이다. 즉,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다. 이 흐름도를 여러분이 따라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 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져.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빠져도 완전해. 그러니까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 이거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문제를 풀릴 수가 있으실 거고, 이것을 기억하셔서 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관계대 명사와 관계 부사. 일단 둘 다 관계사라는 점에서 뒤에 빠진 요소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져, 관계 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져. 이런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관계대 명사 뒤에 명사가 빠지니까, 주목보로 사용되는 명사가 빠지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올 텐데, 관계 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지니까,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올 거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내용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관계대 명사는 관계사절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던 녀석이다. 목적어 역할을 하던 관계대 명사니까. 아무튼 목적어 역할을 하던 녀석은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을 거니까, 주어 역할을 하던 녀석은 뒤에 주어가 빠져 있을 거니까 관계대 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 됐죠? 관계 부사 뒤에는, 관계 부사는 원래 부사 역할을 하던 녀석이니까, 부사 역할을 하던 녀석이니까 이렇게 빠지더라도 얘는 관계 부사. 아무튼 관계 부사 뒤에는 부사가 빠져 있을 거니까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닛 5 관계 부사 이해까지 전부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문법적으로는 알 필요 없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상 관계대명사 파트를 조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전부 다 마무리되고 나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췌독하실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보충 자료를 통해서 특강을 한번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